안녕. 자, 우리 오늘 3학년 1학기 과정 맨 마지막 단원인 2차 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네, 일단 2차 함수를 일단은 내가 조금 보수적으로 그 차씨를 구성해가지고 두 차씨로 좀 잘라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계획표상에는 적어놓긴 했어요. 양이 생각보다 좀 많아가지고 그래서 오늘 이거를 다 끝내지는 못할 것 같고 아마 저기 2차 함수의 19하기 전이나 아니면은 평행이동 정도쯤까지 하지 않을까. 근데 모르겠어요. 이따가 뭐 여러분들이 이해도 잘 하고 이렇게 잘 협조적으로 대답도 좀 잘 하시면서 잘 따라와 주신다면 뭐 아예 이걸 다 끝낼 수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한번 부지런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두 차시에 걸쳐서 진행해도 충분하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이해 정도를 바탕으로 내가 적당하게 속도를 좀 조절하도록 할게요. 대신 우리가 오늘 안에 이걸 좀 끝내게 되면 한 차시가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3-2 과정에서 살짝 이제 조금 더 이제 여유롭게 공부를 할 수는 있어서 목표를 일단 오늘 안에 최대한 끝낼 수 있으면 끝내보는 것으로 잡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좀 무리한 일정일 수는 있겠지만 잘 이해하시면서 어떻게든 오늘 수업에 많은 것들을 이제 좀 이루고 갈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을 좀 해보자. 그러려면 뭐가 좀 필요할까요? 적극적인 대답, 협조 이런 것들 필요합니다. 이해했으면 이해했다, 모르겠으면 모르겠다 이런 것들을 말을 해주셔야지 가만히 흠뻑흠뻑만 하고 있으면 못 알아들었다라고 간주하고 계속 같은 얘기를 반복하니까 그 부분은 조금 다 같이 협조를 해서 으쌰으쌰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2차 함수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처음에 함수라는 것을 보도록 할게요. 함수 우리 2학년 1학기 과정에서 배웠죠, 그렇죠? 함수가 뭐였지? 함수. 대답 잘 해주겠다며. 빨리 해줘. 함수. 자, 내가 이름 부르고 지목한다 내가. 랜덤하게 자기 이름 불리는 것이 이제 저기 무간다 친구들도 들을 수 있게 된다면 조금 이제 난처하죠, 그렇죠? 자, 자, 대답해봐. 함수가 뭐야? 너무 훌륭해요. x의 값에 따라 y의 값이 정해지는, 결정되는, x의 값에 따라 y의 값이 정해지는 그런 대응 관계, 그 관계를 우리가 함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대응 관계를 함수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아무 관계나 다 함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이때 x 하나에 오직 y가 하나만 대응되는 그런 대응 관계여야만 함수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x 하나에 y 하나가 대응되는, x 하나가 정해지면 y 하나가 결정되는 그런 대응 관계를 함수라고 부른다 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길. 우리가 2차 함수도 다루고 2차 함수 그래프도 그리고 2차 함수 식도 쓰고 이러고 있는데 함수가 뭐야? 라는 질문을 하는 것에 대답도 못하면 그거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 일입니까? 그렇죠? 네. 요즘엔 근데 또 좀 잘 안 쓰는 것 같긴 한데 짜친다는 표현 함수 그래프 그리면서 함수가 뭔지도 모르면 좀 짜치지. 그렇지 않아? 함수가 뭐라고? x 값이 정해짐에 따라 y 값이 결정되는. 근데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 x 하나에 오직 y 하나. 예를 들어서 x 하나가 정해졌는데 y가 여러 개가 정해진다거나 아니면 y가 정해지지 않는다거나 하면은 그건 함수일까 아닐까? 아니겠죠. 자, 그래서 이제 x의 약수 y, x의 약수 y. 자, 이거 함수일까 아닐까? 함수일까 아닐까? x의 y가 대응되잖아. 그래도 함수가 아니야? 예를 들어 x가 2, 그럼 y는 2의 약수 정해지잖아. 함수 아닙니까? 2개, 3개만 이렇게 정해지면 안 된다고 했잖아. 그래서 함수가 아닌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 xy는 10보다 작은 자연수, 10보다 작은 자연수, 이 범위 안에서만 이야기할 거야. x의 배수 y. 이거 함수일까요? 함수일까요? 자, 예를 들어 x가 6이면 y는 아니 대답해. 배수가 뭔지 몰라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다가는 우리 이거 함수 3차시 공부합니다. 진짜
자, x가 6일 때 y는 얼마야? x의 배수 y라고 했잖아. 자, x가 6일 때 y는 6. 근데 우리는 10보다 작은 자연수에 대해서만 논하기로 했죠. 자, x가 6일 때 y는 얼마야? 6. 근데 x가 5일 때 y는 얼마야? 5. x가 4일 땐 10보다 작은이라 했지. 자, x가 4일 때는 4, 8. 그쵸? 하나씩 대응되는 녀석도 있고 두 개씩 대응되는 녀석도 있으면 그럼 얘는 함수라고 해야 돼? 함수가 아니라고 해야 돼? 함수가 아니라고 해야 돼. 하나만 대응되는 그런 관계가 모두 다 그렇게 관계를 좀 맺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제 함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또 어떤 케이스가 있을까? 자, 10보다 작은 자연수 똑같은 이제 범위로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x보다 1 작은 y. x보다 1 작은 y. 자, 이거 함수일까? 함수일까? 함수일까 아닐까? x보다 1 작은 y. x, y는 10보다 작은 자연수로만 제한시켜 놓겠습니다. 자, 함수 맞다 생각하는 사람 손. 자, 소신껏 드세요. 소신껏. 함수 아니라 생각하는 사람 손. 그럼 왜 아니라 생각합니까? 그럼 x보다 1 작은 y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서 여러 개가 나와요? 예를 들어 x가 9일 땐? 근데 뭐 또 다른 거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x가 9일 때 y는 8 말고 다른 것도 있어요? 1 작은 y? 없어요? 진짜 확실해요? 그럼 x가 5일 때는? 4? 끝이야? 다른 거 없습니까? 그럼 이거 함수야? 함수 맞아요? 자, 함수 아니라 생각하는 사람 또 진짜 안 바꿀 거예요. x보다 1 작은 y. 잘 생각해보세요. x보다 1 작은 y. 10보다 작은 자연수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할 겁니다. x, y는 10보다 작은 자연수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거야. x보다 1 작은 y. 진짜 안 바꿀 거야? 뭐 그때는 너가 판단하시면 돼요. x가 1일 때 네, 오케이. 너는 오늘 할당량 면제. x가 1일 때 y는 0이 나오잖아. 근데 이거 10보다 작은 자연수 안에 있어요? 없잖아. 그러니까 x가 1일 때 y는 대응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얘는 함수가 아닙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하나씩 대응이 되는 관계를 갖고 있긴 하지만 x가 1일 때 y는 대응되는 게 없으니까 이 범위 안에서 정의된 그 녀석은 함수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함정을 파놓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다 틀리게 만들 수도 있어요. 정말.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문제를 정말 야비하게 비겁하게 그렇게 막 내면은 여러분들 다 방심하는 그 순간 다 틀리게 만들 수도 있으니까. 이게 또 여러분 그 중간고사 뭐 예를 들어서 1번 문제로 이렇게 나왔어 봐. 기억 뭐 해가지고 이제 선지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중에서 이제 함수인 것을 골라라. 뭐 함수가 몇 개인지 뭐 찾아라. 뭐 한 개, 두 개, 세 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와봐. 기억 해가지고 딱 이거 선지 내면은 너네 다 이제 오케이 함수 하고 넘어갈 거 아니야. 다 틀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1번이니까 방심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죠? 실제로 이제 이런 것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생각보다 이게 첫 번째 페이지에서 틀리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기도 해요. 좀 긴장감이 없는 상태에서 약간 좀 풀어서 그런지 아니면 긴장을 이빠이 해가지고 이제 풀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아주 섬세하게 잘 따져 주셔야 할 겁니다. 알겠죠? 네. 그럼 x의 약수 y 아까 자연수 조건에서 x의 약수 y라고 했을 때 이거 함수라고 했어? 함수 아니라고 했어? 함수 아니라고 했죠? 자, 그럼 x의 약수의 개수 y라고 하면 이건 함수일까 아닐까? 이건 함수가 맞겠죠.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살짝 이제 그 말을 바꾸었을 때는 이 함수가 또 될 수 있고 안 될 수가 있고 이게 또 묘하게 달라질 수 있으니까 섬세하게 좀 잘 체크를 해달라. 자, 아무튼 원래 이거 2학년 과정 공부할 때 공부해야 되는 내용인데 말이야. 함수인 것과 아닌 것들을 잘 한번 구분해봤습니다. 그래서 2차 함수를 공부할 때 일단 함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 함수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2차 함수의 그래프를 논하는 건 굉장히 건방진 행동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 자, 2차 함수니까 당연히 2차식이랑 관련되어 있는 그런 함수겠죠. 그래서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냐?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의 형태로 존재하는 이때 a는 0이 될 수 없다라는 전제 조건을 반드시 갖고 있는 그렇게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이제 2차 함수인 것과 아닌 것들을 잘 구분하시는 그런 이제 문제, 뭐 OX 문제라든지 뭐 2차 함수인 것들을 모두 골라라라는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나올 게 뻔하죠, 그렇죠? 우리 2차 방정식 배우고 나서도 이제 그런 문제들을 마주 했듯이 2차 함수에도 역시 그런 문제들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문제를 풀면서 직접 한번 부딪혀 보시고, 알겠죠? 강의에선 굳이 담지 않겠습니다. 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개념 2.
자, 우리가 1차함수를 공부했었을 때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1차함수가 무엇인지 공부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했었던 행동이 무엇이죠? 1차함수의 자, 함수 배우자마자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1차함수의 그래프 그리기. 자, 그러면 당연히 2차함수 공부하고 나자마자 바로 공부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2차함수의 그래프 그리기겠죠.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1차함수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사실 우리가 1차함수를 공부했었던 것은 2학년 때가 처음이 아니에요. 1학년 때입니다. 그때 함수란 단어를 쓰지도 않고 1차함수란 단어를 쓰지도 않았지만 그때 뭐를 우리가 1차함수의 그래프처럼 이제 막 그리고 막 그랬었지. 뭐였죠 그게? 정비례 관계 그래프, 그치? 자, 정비례 관계 그래프에서 그게 y는 ax, y는 x나 y는 2x나 y는 3x나 이런 거 그림 그렸었잖아요, 그치? 자, 그때 당시 여러분들 그림 어떻게 그렸었어요? 좌표 평면에다가 네, 좌표를 점을 콩콩콩 찍어가지고 그거 이어줬죠, 그쵸? 자, 2차 함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겠다. 그러면 사전 지식, 뭐 예를 들어 2차 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뭐 아래로 볼록하게 U자 모양으로 그려져. 이런 거 뭐 우리가 미리 알고서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그냥 점 찍어가지고 그리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백에다가 y는 x제곱이라는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자, 아직 시작하지 마. 자,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기 전에 먼저 그래프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좀 점검하고 갈게요. 또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데 그래프가 뭐야? 그러면 뭐 이렇게 선 뭐 이런 걸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또 있으면 그건 곤란하니까 그래프가 무엇인지부터 먼저 정확하게 정의 내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뭐 함수의 그래프, 어떤 방정식의 그래프라고 하는 그때 말하는 그래프는 그 함수나 방정식, 지금은 함수니까 함수라고 이야기할게요. 이 함수의 이 관계식을 참이되게끔 하는 x, y의 값을 순서쌍으로 표현하고 그 순서쌍을 좌표로 하는 점을 찍어 나타낸 것이 그래프입니다. 뭔가 좀 되게 길죠? 자, 그래서 이 그래프에다가 정의 쭉 써보도록 할게요. 자, 관계식을. 자, 지금 같은 경우는 함수식이겠죠? 방정식도 근데 그래프가 존재하니까 방정식도 역시 그때 관계식이 될 수 있어요. 관계식을 참이 되게 하는 x, y 값을 순서쌍으로 나타내고 그것을 좌표로 하는 점을 좌표 평면 위에 찍어 표현한 것. 관계식을 참이되게 하는 x값을 순서쌍으로 나타내고, 이게 일단 첫 번째입니다. 관계식을 참이되게 하는 x, y의 값을 순서쌍으로 나타내고, 이게 일단 첫 번째예요. 그것을 좌표로 하는 점을 좌표평면 위에 찍어서 표현합니다. 즉 한마디로 이 그래프라는 것은 점입니다. 그래프는 뭐라고? 점이라고. 근데 여러분들 그래프 그려보면 언제나 뭐로 그렸어? 선으로 그렸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프는 선이라고 착각해. 근데 그래프는 선이 아니야. 그래프는 뭐다? 점이야. 정확하게는 점들의 모임이야. 그 점들이 모이다 보니까 그게 마치 뭐처럼 보이는 걸까? 선처럼 보이는 것뿐인 거야. 자, 다시 뭐라고? 그래프는 점이야. 근데 그 점이 무수히 많이 찍히다 보니까 선처럼 보이는 것뿐이야. 그래서 그래프는 선이다라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래프는 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그래프가 아니야. 이거 그래프 맞아요. 이걸 그래프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돼. 이건 그래프야. 그냥 무수히 점이 찍히지 않았을 뿐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1학년 과정에서 아마 이런 문제들 많이 틀려보셨을 거예요. 자, 이 좌표평을 딱 그려놓고 뭐 x는 내 나이, y는 형 나이, 형은 나보다 뭐 3살 더 많다. 자, 이 x, y의 사이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내어 보세요. 자, x가 1일 때 y가 얼마야? x가 1일 때 y가 얼마야? 4. 그래서 우리 1,4에다 점 찍었겠죠, 그쵸? x가 2일 때 y 얼마야? 5라고 점 찍었겠죠? x가 3일 때 y가 얼마야?
이게 다 점 찍었겠죠? 자 이렇게 점 꽁꽁꽁꽁 찍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해버려? 잃어버려 이렇게. 자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일인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보세요. 내가 선을 이렇게 이었다라는 것은 점들이 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 찍혔다라는 얘기야.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야. 자 근데 봐봐.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이게 한 요 정도쯤 찍혀 있었으면은 뭐 x가 뭐 한 마이너스 4일 때 y의 값이 뭐 마이너스 1? 뭐 이런 거겠죠. 뭐 예를 들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뭐 이런 데 점을 찍었다는 얘기잖아. 밑으로 쭉 내려갔다는 것이. 내가 마이너스 4살일 때 형은 마이너스 1살이야. 이 뭐야 이게. 이런 거 어딨어. 너네가 뭐 나이 얘기할 때 그 너네 동생 저희 한 20년 전에 몇 살이었니? 아, 내 동생 20년 전에는 그 한 마이너스 11살 정도쯤 됐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어요? 한 번이라도? 없죠? 일단 마이너스로 내려간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야. 말도 안 되는 거야. 이건 엄마 아빠가 만나기도 전일 거야, 아마. 자, 그런데 여기에서 더 이상한 부분은 또 여기. 너네가 여기에도 점을 찍었다는 거잖아, 그치? 예를 들어 1,4, 2,5, 3,6 이렇게 점을 찍은 그 사이사이에도 점을 찍었다는 거잖아. 그치? 몇 살이야? 14살 이렇게 말하죠. 근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너 몇 살이야? 라고 했더니 오늘이 지금 8월 5일인가? 8월 5일이니까 잠시만요. 365일 중에 8월 5일이면은 대략 지금 한 200 며칠 정도쯤 지났을라나? 좀 200일이니까 한 14.6759433살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 제가 14와 365분에 뭐 172살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왜 점을 여기다 찍고 있는 거야? 없잖아 그런 거. 우리 일상생활 살면서 그냥 14살, 13살, 15살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디에다가만 점 찍어야 돼? 딱 그 정수, 정수인 점에다가만 점을 콩콩콩 찍고 있었어야 돼. 근데 이걸 그냥 갖다 이어버린다고. 왜? 무슨 선입견 때문에? 그래프는 선이어야 된다는 선입견 때문에. 그래프는 무엇이다? 점입니다. 그래프는 점이에요. 점들이 모인 거야. 그래서 점만으로 찍혀도 되고 선으로 이어져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때 많이 틀렸었던 이 문제. 이게 그래프를 오해한 탓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라는 것은 관계식을 꼭 식이 아니어도 돼. 이런 관계여도 돼. 이 관계를 참이되게 하는 x, y 값을 순서상으로 나타내고 그것을 좌표로 하는 점을 좌표평면 위에 콩 찍어낸 거야. 그래서 그래프는 점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 정의에 입각해서 이거 그래프 그려볼 수 있겠죠? 자, 어디 여백에다가 한번 그래프 그려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예를 들어 개념 2 보시면은 저기 오른쪽 상단에 살짝 여백 있죠? 네, 오른쪽 상단 거기에 좌표평만 쫙 그려놓고 점 콩콩콩 찍어보시고 근데 점 바로 찍기보다는 순서상을 좀 몇 개 써주시는 게 좋아요. x가 0일 때 y의 값은, x가 1일 때 y의 값은, x가 2일 때 y의 값은 이런 것들 하나하나 다 순서상으로 나타내보고 그걸 바탕으로 점을 찍어주시길. 조금 공간이 여유가 있어야 되니까 그 부분 좀 참고해서 그림 그려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그래프 정의 안 적은 사람 없으시죠? 다 적었죠? 안 적은 사람 이거부터 먼저 적으세요. 그래프가 뭔지 물어봤을 때 이거 바로 대답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네, 다들 적으신 것 같으니까 지울게요.
자, 다들 그려보셨겠죠? 자, 일단 순서상부터 여기 하나하나 성실하게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가 0일 때 y는 얼마입니까? 0. 좋아요. 약간 부엉이 하나 만들어지고. 자, x가 1일 때 y의 값은 1.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x가 2일 때 y의 값은 4. 좋아요. 자, 너무 계속 가버리면 이제 y 값이 너무 계속 커질 것 같으니까 이제 좀 바꾸해 봅시다. 자, x가 마이너스 1일 때도 똑같이 1, x가 마이너스 2일 때도 똑같이 4, 뭐 똑같은 y 값이 이렇게 등장을 하네요. 근데 그럴 것이 마이너스 1이나 1이나 제곱하면 1로 똑같이 나올 테니까. 마이너스 2나 2나 똑같이 제곱하면 똑같이 4로 나올 테니까, 그렇죠? 자, 좌표평면 위에다가 한번 점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가 0일 때 y의 값은 얼마라고? 0. 그래서 이제 0,0에다가 콩 하고 점을 찍는 것이죠. 자, x가 1일 때 y의 값은 얼마라고? 1. 그래서 이제 1,1에다가 점을 찍는 거죠. 자, x가 2일 때 y의 값은 얼마야? 2,4 해서 여기 위에다 점을 콩 하고 찍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3,라고 했을 때는 이제 저 위에 이제 9에다가 점이 콩 하고 찍히겠죠? 자,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어떤 값에? 1에 대응되죠?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1,1. x가 마이너스 2일 때는 어떤 값에 대응돼요? 4.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2,4. 똑같은 레벨을 갖고 있다라는 거. x가 마이너스 3일 때는 당연히 이제 여기 9라는 값을 갖겠다 해서 이렇게 점들을 찍어낼 수가 있으시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얘네들을 우리가 가만히 잘 생각해보면 내가 분명히 지금 정수, 자연수들만 이렇게, 자연수가 아니에요. 정수들만 이렇게 딱딱딱 찍어냈지만 얘를 2분의 1 같은 거 2분의 1을 대입하면 4분의 1이 나오니까 2분의 1일 때는 4분의 1 그쵸? 2분의 1 때는 4분의 1 예를 들어서 10분의 1일 때는 100분의 1 뭔가 좀 0에 굉장히 가까운 그런 값들을 가질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 2분의 3 같은 것들은 또 4분의 9 하니까 이 사이사이를 또 가득 채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점들을 연결해보면은 여기는 좀 완만하게 커지다가 여기는 좀 급하게 커지다가 더 여기는 급하게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그리다 보니까 점을 찍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약간 움푹 들어가는 모양으로 U자 모양처럼 그림이 그려지는 걸 체크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이제 이쪽으로도 똑같은 만큼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그림이 그려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리다 보니까 곡선이 되더라 인 거예요. 그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그리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냥 약간 맥락적으로 봤을 땐 처음에 되게 완만하게 늘어나는 것 같다가 나중에 르륵 하고 올라가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스무스하게 가다가 슉 하고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렇게 뭔가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유도리 있게 그래프를 그리면은 U자처럼 그려지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보는 거야. 아, 역시 내가 예상했었던 것과 똑같은 그림이 그려지는구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차 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야 돼 해서 이렇게 그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다 보니까 그렇게 그려지게 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내가 먼저 해보고 맞춰보고 해보고 맞춰보고 이런 식으로 이걸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y는 x제곱은 다음과 같이 그려졌고요. 자, 내친김에 계속 이어서 가볼게. 자, y는 마이너스 x제곱은 어떻게 될까? 어디다 써볼까? 그냥 여기다 할게. 자, 재활용. 자, y는 마이너스 x제곱. 자, 그럼 역시 0,0 그대로 똑같이 찍히겠죠? x가 0일 때 y의 값은 0이고 x가 1일 때 y의 값은 마이너스 1일 거야. x가 2일 때 y의 값은 마이너스 4겠죠. x가 3일 때 y의 값은 마이너스 9겠죠. 이것도 역시 처음에는 이렇게 좀 별로 안 증가하다가 증가해. 감소하다가 이렇게 훅 하고 떨어지는 모양새를 갖고 있겠구나. 그런데 여기서 점을 찍어보니까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9, 마이너스 9. 이게 지금 내려가고 있는 이거는 이 올라가고 있는 이것과 결국 같은 모양을 띄면서 증가 혹은 감소하고 있는 느낌이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네, 좋아요.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x가 마이너스 1일 때 y의 값은 마이너스 1일 거고 x가 마이너스 1일 때 y의 값은 마이너스 4일 것이고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게 될 거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그림과 이 그림이 상당히 뭔가 닮았다라고 생각이 들죠. 단순히 이 그림을 어떻게 한 게 이 그림이 되겠습니까? 뒤집어 내린 것, 그것이 이 그림이 될 것이다 라고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사람 있으면 손? 네,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y는 x제곱과 y는 마이너스 x제곱 이 두 개를 각각 비교해 봤습니다. 앞에 마이너스가 붙으니까 이게 방향이 바뀌는 것 같네. 방향이, 그치? 뒤집는 듯한 느낌으로. 자, y는 2x제곱 같은 거는 어떨까요? y는 2x제곱. y는 2x제곱. 자, 우리가 예전에 이제 y는 x라는 1차 함수의 그 가장 기본적인 형태, 정비례 관계식이라고 하면서 이제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y는 2x, y는 3x, y는 4x
y는 마이너스 x, y는 마이너스 2x, y는 마이너스 3x 이런 것들을 조사해 가면서 y는 ax 이 a의 값의 변화에 따라서 그래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조사해 봤었잖아, 그렇지? 네, 그래서 이제 이것도 같은 방식으로 계속 조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x제곱 회계수가 2야. 자,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그림이 그려질까? x가 0일 때 y의 값은 얼마? 0, 0,0. x가 1일 때 y의 값은 얼마? 2, 1,2. x가 2일 때 y의 값은 얼마? 8, 2,8. 오우, 엄청나게 올라가네요. 그래서 점들을 이어보니까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아까 y는 x제곱은 이렇게 그림이 그려졌는데 y는 2x제곱은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네요. 그럼 y는 3x제곱은 어떻게 될까? 여기 찍히고 더 위에 찍히고 더 위에 찍힐 테니까 더 가파르게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겠죠? 자, 더 가파르게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다 보니까 완성된 그림들은 어떤 느낌이냐면 y는 x제곱이 약간 과장 섞어서 그리자면 이렇게 그려진다면 y는 2x제곱은 이렇게, y는 3x제곱은 이렇게, y는 4x제곱은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려보니까 알게 된 거야. 그렇게 그려집니다가 아니라 그렇게 그려지답니다 이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a의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래프는 뾰족해진다 이런 말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점을 찍어서 그리다 보니까 그렇더라라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이렇게 관찰을 통한 경험을 통한 확인. 이게 이 그래프를 그리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가장 우선시하고 중요하게 여겨주셔야 할 핵심 뭐랄까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가 해보고 끄덕끄덕 해보고 끄덕끄덕 알겠죠? 그래서 A의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래프는 점점 어떻게 된다? 더 가파르게 올라간다? 그렇다는 얘기는 더 폭이 좁아진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 자, 그래서 정리. y는 ax제곱에서 이 a의 값의 부호는 방향을 결정하는 것 같아요. a의 값이 플러스라면은 이게 올라가. 점점. 막 하늘로 막 이렇게 높이 올라가. 왜냐면은 이게 제곱이 되다 보니까 이게 슉 하고 올라가는 거죠. 제곱이 되니까 계속 커지잖아. 뭐 마이너스를 제곱하든 플러스를 제곱하든 어쨌든 제곱을 하게 되면은 그냥 양의 값으로 계속 커지죠.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것들을 대입을 하게 되면. 그래서 a의 값이 양수면 이게 위로 이렇게 만세하는 듯한 느낌으로 그림이 그려지고 a가 음수인 경우에는 밑으로 곤두박질 치게 뻔합니다. 그쵸? 자, 그리고 a의 값이 1, 2, 3, 4 이렇게 점점 커지게 되면 그럼 그때는 이 폭이 어떻게 돼요? 점점점 좁아지게 되겠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이렇게 점점점 a의 값이 작아지면 혹은 절대값이 커지게 되면 그럼 그때는 폭이 점점점 어떻게 될까? a의 값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점점점 절대값이 커져요? 그럼 폭이 점점 어떻게 될까? 더 좁아지겠죠. 생각해보세요. y는 마이너스 2x 응? 슝 y는 마이너스 3x 슝 y는 마이너스 4x제곱 슝 이런 식으로 그쵸? 폭이 점점점 좁아지겠죠. 그래서 a의 값이 양수든 음수든 할 거 없이 a의 절대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폭은 점점점 좁아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 a의 역할 부호는 방향성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이 방향성을 결정하고요. 그 다음에 a의 절대값 이 절대값의 크기에 따라서 폭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절대값이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폭은 쪼그라들일수록 a의 절대값이 크기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더 넓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다 이해되셨어요? 네. 이해된 내용들을 차분하게 잘 메모해 두시길. 그리고 메모 다 끝나신 분들은 a의 값의 부호에 따라서 그래프가 저렇게 나타나는구나. a의 값의 절대값의 크기에 따라서 이 폭이 좁고 넓음이 결정되는구나 라는 것을 보시고 끄덕끄덕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내가 수업 시작하기 전에 그 얘기했었죠. 공부 잘하는 사람이 티가 나야 된다고. 그래서 이 메모할 때 요거 그대로 받아쓰기 하신 경우에는 다 탈락이에요. 이건 공부 못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이걸 메모하는 게 아니야. 계속 늘 강조하죠. 뭘 메모하셔야 됩니까? 뭘 메모해야 될까요? 왜 A가 이런 역할을 담당할 수밖에 없는가? 나 설명했잖아. 왜 그럴 수밖에 없어요? A가 양수일 때는 왜 이게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게 그림이 그려질 수밖에 없었지? A가 양수일 때 생각해보세요. 양수에다가 x제곱을 곱했어요. 그러면 얘는 일단 부호가 다 어떤 값이 될 수밖에 없어? 양의 값이 될 수밖에 없죠. 양수의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 x는 점점점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더 하늘 높은 듯이 치솟아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런 형태의 그림이 그려질 수밖에 없죠. 근데 a가 음수라면요. 같은 상황에서 얘는 방향을 반대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래로 내려가는 모습처럼 그림이 그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모습을, 그 이유를 적어놓는 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너네들이 이것만 딱 적어놓고 아 다 했다 하고서 이러고 있으면 그게 진짜 공부 못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이라는 거야. 적어도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말자가 내가 아까 전에 10분 동안 떠들었었던 이유입니다. 그래서 꼭 이런 것들을 적어놓을 생각하지 마시고 왜 A가 이런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지 그 이유를 거기에다가 설명해 놓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내가 백지 테스트 검사할 때 계속 이제 체크하는 부분이 자꾸 이거를 팩트 나열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특히 백지 테스트를 아직 작성해본 경험이 많지 않으신 분들에게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특징인데 이것만 적어서 갖다 주시면은 난 그거 백지 테스트로 취급 안 합니다. 그거는 바이블에 있는 거 아니면 내 수업 때 썼던 거 그냥 노트 정리한 것 뿐이에요. 그냥 요약, 생략, 정리. 그럴 거면 그냥 적어서 보면 되지 뭐하러 그 프린트를 보면서 공부합니까? 그쵸? 그 프린트에 적혀져 있는 것은 수업처럼 이런 설명들이 적혀져 있어요. 왜 A가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지. 알겠죠? 내가 이걸 여기다 써놓은 것은 이게 중요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게 최종 결론이기 때문에 써놓은 거예요. 중요한 얘기들은 내가 이미 말로 다 했습니다. 그걸 거기에 메모를 해두시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그래프를 공부하시는 경우 중에 이제 그래도 꽤 빈번하게 발생되는 그런 케이스가 있어가지고 좀 말씀을 먼저 드리는데 혹시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거 점점점 x가 커지면서 x가 커진다는 건 이 왼쪽에서 오른쪽을 향해서 진행하면서 라는 소리죠. x가 커지는 그 동안에 y 값이 어떻게 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까? 지금 이 모습은요. x가 점점 커지는 동안, 즉 여러분들의 시선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옮겨가는 동안 얘는 점점 y의 값이 어떻게 되어가는 것처럼 보여요. 1번 상승한다, 2번 하락한다. 자, 어떤 것처럼 보입니까? 자, 그럼 눈 감고 자, 눈 감고 이건 솔직하게 조사를 해야 돼요. 자, 다 눈 감으세요. 자, 방금 전에 물어봤었던 그 영역 거기가 x가 커질수록, 즉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시선을 옮겨갈수록 이 y 값은 커진다고 생각한다. 손. y 값이 작아진다고 생각한다. 손. 네, 오케이. 손 내리세요. 자, 눈 뜨십시오. 봐봐, 이 생각보다 많이 나타납니다. 이 거의 예상보다 좀 더 많은 경우들에서 많은 사람들이 좀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자 보세요. 그냥 너네들이 봤을 때, 자 이거 오르막길이야, 내리막길이야? 내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고 있잖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고 있다고. 너네가 그냥 자전거 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너네가 자전거를 타고 있어. 왼쪽에서 오른쪽을 향해서 가고 있을 거야.
자, 근데 이 길을 따라서 가고 있어요. 자, 오르막길이야, 내리막길이야? 오르막길이야, 내리막길이야? 오르막길이야, 내리막길이야? 오르막길이죠. 그러면 상승. 너무 단순하지 않아요? 그래프 그려진 그대로예요. 그냥 상승이야. 오르막길이니까 내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시선을 딱 변화시키면 여기 있었던 녀석이 여길로 이동하고 있잖아. 상승하고 있어요, 하강하고 있어요? 상승하고 있어요, 하강하고 있어요? 상승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상승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어떠한 함정도 없어요. 눈에 보이는 그대로예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내가 이 x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언제나 항상 움직이는 방향은 왼쪽에서 오른쪽입니다. 언제나 x가 증가하는 방향으로만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x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보는데, 자, 이 영역에서는 상승하고 있습니까? 하강하고 있습니까? 상승하고 있어요? 하강하고 있어요? 상승입니까? 하강입니까? 하강이겠죠. 자, 이 영역에서는요? 상승이야, 하강이야? 상승이야. 이 영역에서는요? 하강이지. 자, 그럼 다시 눈 감고, 아니다, 지금 벌써 눈 감으면 안 되지. 자, 예를 들어서 자, A, B, C라는 지점이 있어요. B가 꼭대기입니다. B가 꼭대기야. 자, A, B, C 눈에 담았어요? 그림? 자, 이제 눈 감고 대답할 수 있겠지? 자, A, B, C야. 자, 다들 눈 감아봐. 자, 문제 내겠습니다. A부터 B까지는 상승이다, 손. A부터 B까지는 상승이다, 손. A부터 B까지는 하강이다, 손. A부터 B까지는 하강이다, 손. 자, 그러면 다음 문제. B부터 C까지는 상승이다, 손. B부터 C까지는 상승이다, 손. 그럼 B부터 C까지는 하강이다, 손. 오케이, 손 내리세요. 자, 마지막 문제. 아니, 마지막 문제. 자, 눈 감아, 눈 감아. 자, 최대값을 갖는 지점. Y의 값이 최대값을 갖는 지점은 A, B, C 중에 A다, 손. B다, 손. C다, 손. 자, 오케이. 자, 그러면 A랑 B라는 곳에서는 Y의 값이 0이다. 맞다? 아니다? 자, 맞다, 손. A와 B라는 지점에서 A의 값, 네. A랑 B라는 지점에서 Y의 값은 0이었다. 손. 0이 아니었다. 손. 자, 잠깐 손 내리고 눈 뜨고 그림 다시 한번 보세요. A랑 C 지점입니다. A랑 C 지점이에요. 그림은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이건 X축, 이게 Y축이었어요. 자, A와 C 지점에서 Y값이 0인지 아닌지를 물어보고 있었던 겁니다. A랑 C 지점에서 Y값이 0인지 아닌지를 물어봤어요. 자, 다시 마지막 문제. 자, 눈 감고. 자, A랑 C 지점에서 Y값은 0이다, 손. 소신껏 드세요. A랑 C 지점에서 Y값은 0이다, 손. Y값이 0이 아니다, 손. 네, 오케이. 자, 손 내리세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럼 요거는 한번 확인을 해야 되니까 내가 물어볼게요. 자, 경연아. 네? A랑 C라는 지점에서 0일 거라고 생각합니까? 0이 아닐 거라 생각합니까? 네, A랑 C. A랑 C 지점에서 Y값이 0일 것 같아요? 0이 아닐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그럼 이유가 뭡니까? 왜냐하면 0을 지나지 않는다? 자, 그럼 내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얘의 X좌표가 A고 얘의 X좌표가 C라고 지금 내가 표현한 거잖아. 그쵸? 자, 그러면은 이 점의 좌표 몇 컴마 몇이게? 10,0. 자, 그러면 X가 C일 때 Y의 값은 0입니까? 아닙니까? 그렇죠. 오케이. 됐어요. 그러면은. 네. 다들 그러면은 된 것 같아요. 증가 감소 구분되시고, 언제가 최대인지 언제가 최소인지 뭐 이런 것들도 다 파악되시는 것 같고. 자, 증가라는 것은 오르막길일 때 증가고, 감소라는 건 내리막길일 때 감소고, 가장 최고점은 가장 최대값에 가는 지점이고, 가장 최저점은 가장 최소값에 가는 지점일 것이고, X축에 있는 이 점은
y좌표가 언제나 0일 것이니까 c, 0, a, 0이기 때문에 a랑 c에서는 y좌표가 0을 갖습니다. y값이 0이 되겠죠. 자, b라는 지점에서는 y값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y값이 크다라는 것은 확인할 수가 있겠죠. 알겠죠? 네, 이게 일단 그래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해석이에요. 네. 자, 그러면 이 그래프 a의 값이 언제 아래로 볼록하게 그림이 그려졌죠? a의 값이 어떨 때 아래로 볼록하게 그림이 그려졌지? 괜찮아, 자신있게 얘기해봐. 틀리더라도 말하고 틀리셔야 돼요. 자, 말씀해보세요. 네, 마음속으로 틀리는 건 아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말하고 틀려야 돼요. 자, 말해보세요. 네, A가 양수일 때, 오케이. A가 0보다 클 때, A가 양수일 때. 자, A가 양수일 때, A가 0보다 클 때는 아래로 볼록하게 그림이 그려졌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 A가 0보다 클 때, 즉 아래로 볼록한 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질 때 증가하는 범위, Y값이 증가하는 범위가 어딥니까? 잘 생각해보세요. A가 양수여서 아래로 볼록하게 그림이 그려질 때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하는 범위가 어딥니까? X의 범위로 말씀해 주셔야 되겠죠. 자, 다들 생각해 보셨어요? 나 답 나왔다, 손. 나 답 나왔다. 나 답 알 것 같다. 괜찮아, 손 들어. 다 됐어요? 모르는 사람 있으면 나한테 지금 얘기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해결 안 하시면 진짜 고등학교 내내 고통받습니다. 정말. 이 이차함수를 제대로 안 떼시면 고등학교 올라가서 진짜 힘겨워져요. 그래서 나 지금 현재 정답 나왔다. 괜찮아. 눈치 보지 말고 들어요. 나 아직 정답 안 나왔다. 네, 오케이. 자, 그럼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잖아. 자, X가 증가하는 방향이라는 것은 이 방향인 거죠. 오른쪽으로 가는 방향이야. 그러니까 언제나 너네가 그냥 자전거 타고 이쪽 끝에서 저쪽 끝으로 어떤 그래프를 따라서 그냥 타고 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움직이고 있겠죠?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한다라는 것은 어느 범위에서가 그렇겠어요? 이 범위일까요? 이 범위일까요? 1번이야, 2번이야? 2번이겠지. 그래서 X가 0보다 큰 범위에서는 그래프가 이렇게 오르막길처럼 그려지니까 그 부분에서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제 안 헷갈리세요?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고등학교 과정 올라가서 공부하실 때 이런 것들을 묻습니다. 자, 이렇게 그림 그려놓고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C. 자, 이렇게 해놓고 X값을 각각 써놓은 거예요. X값이 A일 때, X값이 B일 때, X값이 C일 때. 자, 이때 X가 A보다 작은 범위에서 Y값은 어떤 부호를 갖고 있습니까? 자, 뭐예요? 어떤 값을 갖고 있어요? Y값은? 양수야, 음수야, 아니면 알 수 없어? 자, 보세요. A가 0보다 작은 범위에서만 볼 거야. 이때 X에 대해서 대응되는 Y의 값은 양의 값입니까? 0입니까? 음의 값입니까? 아니면 알 수 없습니까? 뭐예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크게 얘기해 주세요. 하나, 둘, 셋. 대답이 좀 다 다르네요. 자, A보다 작은 범위에서 X좌표가 A보다 작은, X값이 A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요 부분인 거죠. 그쵸? 자, 그때 점들이 여기에 콩콩콩콩 이렇게 찍혀 있지. 자, 그렇다는 얘기는 Y의 값이 뭐였기 때문에 이 위에 점이 콩콩콩 찍혔을까? 자, 생각해봐. 이런 점들이 X, Y, X, Y, X, Y, X, Y 그 오른쪽에 써져 있는 그 좌표들이 어떤 값들이었기에 여기에 점이 찍혔을지 상상해보는 거야. 1, 2, 3, 4, 5, 6 이런 값들이었을까? 아니면 0이었을까? 아니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런 음의 값을 갖고 있었을까를 상상해보는 거야. 양의 값을 갖고 있었을까요? 음의 값을 갖고 있었을까요? 자, 무슨 값을 갖고 있었을까요? 하나, 둘, 셋. 양의 값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단순하고 너무 쉬운 게, 자, 너네들 내가 만약 좌표평을 딱 그려놓고서 자, 마이너스 1,2 찍어봐 라고 했을 때 여기 위에다 찍을지 밑에다 찍을지 헷갈리는 사람 있어요? 헷갈리는 사람 있으면 손. 괜찮아. 헷갈려? 안 헷갈리죠. 근데 이 점을 찍어놓고서 자, 얘가 Y좌표가 뭐게? 라고 물어보면 물론 정확하게는 얘기 못하겠죠. 얘 양수야 음수야 라고 물어보는데 여기서 대답을 못해요. 얘들이.
정말 이상하게. 너네가 1,2를 찍을 때 마이너스 1,3을 찍을 때 마이너스 1,5를 찍을 때 마이너스 3,2를 찍을 때 이런 것들 찍을 때 단 한 번도 고민 없이 언제나 이 위에 찍히겠다 라고 생각하고 점들을 찍어봤으면서 여기에 점 찍힌 거 딱 보고서 이걸 보여주고서 자, 이 y좌표 0보다 커요 작아요? 라고 물어보면 갑자기 거기서 벙어리가 되거나 음수? 왜 음수야? a보다 작으니까? 작으니까 음수? 막 이런 식으로 뭔가 이상한 짓을 해요. 자, 보이는 대로입니다. 보이는 대로예요. 자, 이 녀석 이 y좌표 양수였겠어요? 음수였겠어요? 양수였겠어? 음수였겠어? 양수였겠죠. 당연한 얘기예요. 자, x가 a보다 작을 때 y 값은 양수입니까? 음수입니까? 자, x가 a보다 작을 때 a보다 작을 때 a보다 작을 때요. a보다 작을 때 y좌표는 양수입니까? 음수입니까? 양수죠. 대답할 수 있어요?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x좌표가 a보다 크고 c보다 작을 때, 즉 a랑 c 사이에 있을 때, a랑 c 사이에 있을 때 y좌표의 부호는 양수입니까? 음수입니까? 자,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예요? 음수예요? 뭐라고? 네, 음수? 양수, 음수. 음수, 양수, 음수. 자, 소신껏 대답하세요. 양수, 음수. 양수, 음수. 양수, 음수. 어? 자, 그럼 A부터 C까지 이 사이에서 왜 Y좌표가 양수라고 생각했는지 이유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괜찮아요. 말해주세요. 그럼 질문을 못 알아들었으면 질문을 못 알아들었다라고 얘기하셔야지 그때 답을 찍는 건 안 되죠. 그건 내가 싫다고 했죠. 답 틀리는 건 괜찮아요. 100만 번이고 틀리세요. 그런데 질문도 못 들은 상태로 답을 아무거나 얘기해서 맞거나 틀리거나 요행을 바라는 건 그건 내가 절대 하지 말라고 했었던 금기 사항입니다. 알겠죠? 자, 다시 A부터 C까지 이 안에서 Y좌표 양수입니까? 음수입니까? 양수입니까? 음수입니까? A부터 C까지 그냥 이 범위에서만 보라고요. A에서부터 C까지 이 범위에서만 봤을 때 Y좌표가 어떤 값을 갖고 있습니까? 확실합니까? 네, 음수를 갖고 있죠. 왜요? 점들이 여기 찍혀 있잖아요. 여기 찍혀 있으면 너네가 어떤 좌표들을 찍었길래 이 아래에 점들이 잔뜩 찍혔겠냐고. 삐리리 컴마 음수, 삐리리 컴마 음수, 삐리리 컴마 음수였기 때문에 다 아래다가 점을 찍었겠죠. 이걸 상상해 보는 거예요. 왜 삐리리 컴마 음수였겠지. 만약에 삐리리 컴마 양수였으면 위에다 찍었지 밑에다 찍었겠어요, 너네가? 그러니까 너네가 이게 자신 있으면 나 좌표 찍는 것 좀 자신 있다 라고 하시는 상태라면 차라리 그렇게라도 바꿔서 보세요. 얘가 만약에 양수, y좌표가 양수라고 한다면 삐리리 컴마 양수를 찍었을 때 밑에 찍힌다고? 말이 돼 이게? 하면서 검증하면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C보다 큰 범위에서 C보다 오른쪽을 보겠다는 거예요. C보다 큰 범위에서 y좌표 양수입니까? 음수입니까? 양수입니까? 음수입니까? 양수죠. 자, 그러면 B부터 C까지 y 값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작아지고 있습니까? 커지고 있죠. A부터 B까지 y 값은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까? 커지고 있습니까? 작아지고 있죠. 자, A보다 작은 범위에서 X가 커짐에 따라 Y 값은 작아지고 있습니까? 커지고 있습니까? 작아지고 있죠. C보다 큰 범위에서 X가 커질수록 Y의 값은 작아지고 있습니까? 커지고 있습니까? 커지고 있죠.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이제 이걸 잘 간직한 상태로 그래프를 해석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는 상태로 고등학교 올라가시면 문제 안 생깁니다. 근데 이상하게 여기에서 자, 이 X에 대해서 Y좌표가 양수야, 음수야 라고 했는데 대답을 못한 애들이 실제로 되게 많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 됐는데도 아직 이게 삐리리 컴마 양수인지 삐리리 컴마 음수인지를 몰라서 그것 때문에 고등학교 공통수학 원이 무너지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만큼은 우리가 확실하게 지키고 가자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여러분들이 기본에만 충실하고 기본만 잘 지키신다면 실제로 고등수학이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대신 이 기본이 흔들리시게 되면은 그때 가서 정말 이 쉬운 것들을 얘기를 하지 못해서 그래서 무너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니까 이것만큼은 오늘 확실하게 잡고 가도록 하자. 자, 그래서 우리가 어느 범위에서 증가합니까? 증가하는 범위가 어딥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봐도 다 대답할 수 있어야 되고 x의 값이 어떤 범위에서 y 값이 양수입니까? 이런 것들도 다 잘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개념 2, 개념 3까지 공부를 했는데 여기 개념 2를 잠깐 보세요. 자, 이참수 y는 x제곱의 그래프. 자, 오른쪽 그림에서 빨간색 그래프에 해당합니다. 자, 이때 x가 0보다 작을 때 자, 어떤 범위를 보겠다는 거야? y축 기준으로 어느 영역?
y축 기준으로 어느 영역을 보겠다는 거야? 왼쪽 오른쪽? 왼쪽 영역을 보겠다는 거야. 우리 왼쪽 영역만 보겠다는 거야. x가 0보다 작을 때 왼쪽 영역만 볼 거야. 자, 그때 x 값이 증가하면 y 값은 어떻게 되는지 그래프 보고 판단. x 값이 증가할 때 y 값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프 보고 판단하세요. 빨간색 그래프를 보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되죠? 네, 감소하죠. 그래서 x가 증가하면 y는 감소한다라고 적혀 있는 거야. 아시겠죠? 좀 이따가 여러분들이 이거 백지 테스트 쓰실 때 이 부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꼭 적어 주십시오. 물론 지금 여러분들에게 당연한 이야기가 됐을지 몰라요. 그런데 아까는 당연하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한번 다시 정리를 해주세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x가 0보다 클 때 어느 영역을 보겠다는 거예요? y축 기준 오른쪽을 보겠다는 거죠. 자, y축 기준 오른쪽을 볼 때 x가 증가함에 따라 y 값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증가하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x의 값이 증가할 때마다 y 값이 증가하는, 즉 이게 하늘로 올라가는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것을 체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네, 오케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밑으로 내려와서 여러 용어들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이차함수의 그래프에서는 축과 꼭지점이라는 용어가 존재합니다. 자, y는 x제곱이라는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다시피 우리는 이 그래프가 어떤 선에 대해서 선대칭성을 띠고 있는 것처럼 비춰집니다. 무슨 선에 대해서 선대칭성을 띠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y축. 그래서 우리는 이 y축을 이 2차 함수의 축이라고 합니다. 근데 꼭 모든 2차 함수의 축이 y축인 건 아니에요. 지금 이 그림의 한정에서만 y축이 이 2차 함수의 그래프의 축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지. 자, 그리고 가장 낮은 지점 혹은 가장 높은 지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꼭지점이라고 부릅니다. 지금은 몇 콤마 몇이 꼭지점이겠어요? 0,0이 꼭지점이겠죠. 자, 다시 몇 콤마 몇? 0,0이 꼭지점입니다. 가장 꼭지, 그냥 꼭대기, 아니면 가장 최저점, 가장 이제 낮은 부분, 이런 부분. 그러니까 딱 봤을 때 그냥 꼭지, 그냥 꼭지 부분, 그냥 그 꼭지 부분이 꼭지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이렇게 해도 이 부분이 꼭지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이 부분이 꼭지가 되겠죠. 꼭지라는 거 별거 아니지? 여기 꼭지, 여기 꼭지. 꼭지 계속 말하니까 뭔가 좀 이 단어가 좀 어색하게 들리네. 자, 아무튼 그래서 가장 낮은 부분이나 가장 높은 부분, 이런 부분들이 꼭지가 됩니다. 자, 그래서 꼭지점이라고 하면은 이런 점들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차 함수에서는 두 개의 용어가 매우 중요한데, 하나가 꼭지점, 하나가 축. 그래서 y는 x제곱, y는 2x제곱, y는 3x제곱, y는 4x제곱, y는 마이너스 x제곱, 이 모든 녀석들이 전부 다 축을 y축으로 갖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x는 0이라는 방정식으로도 쓸 수 있죠. 그래서 x는 0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 축을 나타내는 축의 방정식이라는 용어도 씁니다. 아마 그 얘기는 여기 안 나와 있을 테니까 같이 적어주세요. 그래서 y축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x는 0, x는 0이라는 식으로도 쓸 수 있잖아. 그래서 이 축을 가리키는 방정식이라고 해서 이걸 축의 방정식이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x는 0이라는 이 y축의 이름은 x는 0이라고도 쓸 수 있잖아. 그래서 x는 0이라는 것을 축의 방정식이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한다. 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오케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누가 다 불렀나요? 아니야? 네. 자, 개념 4로 넘어갈게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었던 것은 y는 x제곱을 필두로 해서 이제 y는 ax제곱이라는 것까지 공부했습니다. 이때 이 a의 값의 변화에 따라서 방향이라든지 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달라진다고 했었죠. 그래서 a의 값이 양수면 아래로 불러, a 값이 음수면 위로 불러, a의 값의 절대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좁아지고 a의 절대값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넓어진다라고 배웠습니다. 그쵸? 다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네,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y는 ax제곱 더하기 q라는 형태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두 개의 그래프를 각각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y는 2x제곱이라는 것과 y는 2x제곱 플러스 3이라는 이 두 개의 그래프를 각각 그려보면서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y는 2x제곱이라는 그래프를 먼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x가 0일 때 y의 값은 얼마야? 0이겠죠. 자, x가 1일 때 y의 값은 얼마야? 2겠죠. 자, 조금 과장해가지고 그릴게요. 뭐 1,1처럼 보이긴 하겠지만 1,2 찍은 겁니다. 네, 자, 그리고 x가 2일 때 y의 값은요? 네, 8. 그래서 이제 여기 한 요 정도쯤 점이 찍히겠죠. 자, x가 3일 때 y의 값은요?
12. 저 위에 찍히니까 이제 요거는 생략. 그래서 이제 점들을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 찍어서 이제 이렇게 이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y는 2x 제곱의 그래프입니다. 그쵸? 자, 반대로도 똑같이 이렇게 그려지겠죠? 상세한 점을 찍지는 않겠습니다. 이렇게 그려질 거야. 이게 y는 2x 제곱의 그래프. 자, 그 상태에서 우리가 y는 2x 제곱 플러스 3의 그래프도 그려볼게요. 어떻게 그릴까?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 그래프의 정의 배웠었잖아, 그치? 이 관계식을 참이되게 하는 x, y의 값을 순서쌍으로 하는 점을 좌표 평면에 찍어 표현한 거. 그게 그래프였죠? 자,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x에다 0 대입하면 y의 값이 무엇일까요? 3이겠죠. 그래서 우리 몇 콤마 몇을 찍어요? 0,3을 찍습니다. 여기 위에 콩하고 찍히겠죠? 자, x가 1 대 y의 값은 얼마일까요? 5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몇 콤마 몇? 1,5에다가 점을 찍습니다. 한 요 정도쯤에 찍히겠죠? 자, x가 2일 때 y의 값은 10 얼마? 11? 11 그쵸? 11 그러니까 한 요 정도쯤에 찍히려나? 그래서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이제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자, 그런데 가만 살펴보니까 여기 x에다 0 대입했을 때 얼마였죠? 0이었죠. 여기 x에다 0 대입하면 3이야. 1 대입하면 2, 1 대입하면 5, 2 대입하면 8, 2 대입하면 11. 뭔가 계속 공통적으로 저 친구가 이 친구보다 어떤 값으로 y값이 튀어나와요? 3만큼 더 크게 튀어나오죠? 왜 그럴 수밖에 없을까? 자, 내가 이 말을 하는 때가 가장 중요한 거야. 왜 그럴 수밖에 없을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의를 가장 집중해야 되는 시간이 지금 이 시간인 거야. 자, 왜 그럴 수밖에 없을까? 여기에 2x제곱은 똑같이 있는데 여기에 플러스 3이 있기 때문에 이때의 y의 값보다 언제나 이 효과를 받아서 3만큼 더 크게 값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겠죠? 똑같은 값을 대입하면 똑같은 녀석은 똑같은 값을 갖겠지만 이 뒤에 플러스 3이 있기 때문에 이 y는 이 y보다 3만큼 더 큰 값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그것이 순서쌍으로 표현된다면 어떻게 표현되겠어요? 같은 x값에 대해서 y의 값이 언제나 3만큼 더 크게 순서쌍이 만들어질 것이고 그걸 점으로 찍어보면은 3만큼 더 위에 점이 찍히겠죠. 잘했어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3만큼 더 위에 다른 점들은 아니겠어요? 다 3만큼 위에 전부 다 3만큼 위에 점들이 지키고 있었던 거야. 왜? 이 3의 효과 때문에 y값이 3만큼 크게 나오고 3만큼 크게 순서쌍에 나오기 때문에 점을 3만큼 위에 찍을 수밖에 없었다고. 자, 모든 점들이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찍혔겠죠? 자, 그러면 내가 이 점들을 하나씩 들어 올리는 거 이거 쉬워 어려워 이거? 어렵잖아,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테이프 하나 갖고 온다. 그래서 점들을 또르륵 하고 테이프를 붙여 그다음 똑대 위로 하나 둘 셋 올려서 꽝 하고 찍어. 그게 바로 이 빨간색 그래프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점들을 몽땅 다 3만큼 들어 올린다라는 것은 결국 그 점들을 이은 그 선을 3만큼 올려서 쿵 하고 찍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플러스 3이라는 존재 때문에 우리는 이 그래프보다 3만큼 위에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이 위에라는 걸 조금 더 수학적인 표현으로 어떻게 하냐면 y축 양의 방향이라는 표현으로 씁니다. 그래서 y축 양의 방향으로 3만큼 평행하게 이동시켰다라고 표현해요. y축 양의 방향으로 3만큼 평행하게 이동시켰다. 그래서 위로 3만큼 올라갔다라는 것을 y축 양의 방향으로 3만큼 평행 이동시켰다. 그래서 이 뒤에 있는 이 상수항 부분은 그래프를 y축 양의 방향으로 얼마나 평행 이동시키는지를 결정한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y는 ax 제곱이랑 이거랑 같이 비교를 해보면 이 플러스 q에 의해서 이 y 값은 플러스 q만큼 더 크게 나올 것이고
물론 이때 이 q가 음의 값을 갖고 있다면 그럼 q만큼 더 더해진 거니까 아래로 내려간 그런 점들이 찍히겠죠. 네, 어쨌든 이 q의 값이 양수든 음수든 어쨌든 y축 양의 방향으로 올라가든 y축 양의 방향으로 반대로 내려가든 양의 방향은 이 방향이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q가 3이라면 y축 양의 방향으로 3만큼 q가 마이너스 2라면 y축 양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그쵸? 네, 어쨌든 y축 양의 방향으로라는 그 방향은 고정시켜둔 채로 q의 값에 따라서 적절하게 위나 아래로 움직이는 그런 평행 이동이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이 q는 뭘 담당한다? y축 양의 방향으로 평행 이동을 담당한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중요한 얘기니까 잘 메모해 두십시오. 자, 다 되셨습니까? 나 살짝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다. 어떻게든 해결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2차 함수가 무너지면 공통수학 1을 다 무너뜨릴 수밖에 없어요. 직설 방정식 미리 안 받았나? 주게. 갔다가 와 그러면. 아이고 내일 아침에 늦지 말고 와. 커피 안 통해. 잘 마시고 있어. 저 친구가 아까 1시간 반 지각해가지고 나한테 뇌물을 갖고 왔거든. 뇌물을 갖고 왔는데 뭐 어떻게 혼내. 그래서 일단 공부하라고 했는데 지금 일찍 집 가겠다네. 저 자식. 안 먹었으면 상관없는데 내가 먹어버렸으니까 뭐 얘기를 못하네. 참 진짜 괜히 먹었어. 이게 뇌물이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뇌물, 로비 막 이런 거. 먹은 순간 나도 이제 공범이 되는 거야. 자,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y는 ax제곱 더하기 q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y는 a 바로 x-p의 제곱이라는 형태를 공부해 보도록 합니다. 자, a가 같이 낑겨 있으면 이건 좀 이해하기가 이것도 좀 신경 쓰기가 버거운데 이제 이것도 좀 같이 있으면 그래프 그리기가 좀 어렵고 그러니까 이거 그냥 a를 1로 고정시켜 놓고 갈게요. 뭐 이때나 결국에는 a가 별로 그렇게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않습니다.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 중요한 거는 요 부분이랑 요 부분인 거거든. 그래서 이제 얘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체크해 봤듯이 지금도 이 친구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걸 한번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연구할 대상은 이렇게 두 친구입니다. 자, 좌표 평면 위에다가 또다시 그림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 왼쪽 y는 x제곱이라는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미리 내가 사전에 말씀드릴게. 여러분들이 가장 이해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가장 이해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가장 외우려고 하는 외우고 싶은 유혹이 많이 강한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집중하고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네, 잠시만.
김치에 남자 있잖아요. 뭔지 음, 아시죠? 음. 아, 혹시나 이름 나와요. 음. 그거 팩트 테스트 쳤다 두고. 음. 잠시만요. 네. 잠깐만요. 뭐라고요? 아, 이거 그냥 계속 이어서 진행합시다. 네. 여기서 틀린 것들은 너가 오다 프린트 하시면서 다시 보완을 하시는 걸로 하도록 할게요. 재규현아 올려놨어요. 혹시 제출하다가 뭔가 좀 이상한 것 같다 하시면은 얘기해주세요. 이게 지금 내가 너한테 이거를 원본을 줬는지 아니면 개정된 거를 줬는지 기억이 안 나요. 알았어요? 자, 미안합니다. 네, 잠깐만 처리 좀 하느라. 자, 시작해 볼게요. 자, y는 x제곱. 자, x가 0일 때 y의 값이 얼마인지 한번 볼까요? x가 0일 때 y의 값 얼마입니까? 네, 그래서 0,0에다가 점을 찍습니다. 0,0. 자, 그 다음 x가 1일 때 y의 값은 얼마? 그래서 우리는 1,1에다가 점을 찍죠. 자, x가 2일 때 y의 값은 얼마? 4. 그래서 2,4에다가 점을 찍을 겁니다.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이제 그림이 따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이제 그림이 그려지죠, 그쵸? 네, 좋아. 자, 그 다음에 y는 x-3의 제곱도 똑같이 진행해 볼게요. 자, x가 0일 때 y의 값은 얼마일까요? 그래서 이게 뭔가 이때 0 대입했었던 거랑 이때 0 대입하는 것과 뭔가 좀 다른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약간 좀 전략을 바꿔봅니다. 여기에 0을 대입했을 때 나타났었던 0의 제곱이라는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여기 x에다가 무엇을 대입하면 좋을까요? 어떤 걸 대입하면 좋을까요? 0의 제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x에다 대입해야 되는 숫자가 무엇일까? 3을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내가 여기 x에다가 3을 대입하게 되면 y의 값은 0의 제곱으로서 0이라는 값을 갖게 됩니다. 자, 그래서 x가 3일 때 y의 값은 얼마? 0. 그래서 여기 3,0에다가 점을 콩 하고 찍을 거예요. 잠깐 기다리세요. 자, 그 다음에 x가 1일 때 그때 y의 값은 1의 제곱으로 1이 나옵니다. 자, 이때 x가 얼마일 때 똑같이 y 1의 제곱이 나올까요? 4를 대입하면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x가 4일 때 y의 값은 1이다 라고 해서 4,1에 점이 콩 하고 찍힐 겁니다. 자, 그 다음 여기 x가 1을 대입했을 때 결과는 여기 x에다 몇을 대입해야 나올까요? 2의 제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여기 x에 뭐가 들어가면 돼? 여기도 똑같이 2의 제곱이 만들어지면 되잖아. 뭐가 들어가면 될까요? 5가 들어가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 x에다가
5를 대입한 결과는 여기 x에다가 몇을 대입한 결과는 똑같을까? 8을 대입한 거랑 똑같겠죠. 자, 여기 x에다 10을 대입한 결과는 여기 x에다 뭐를 대입한 거랑 똑같을까? 생각해보세요. 나는 10의 제곱을 만들면 됩니다. 그냥 10의 제곱을 만들기 위한 x의 값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13. 자, 여기 x에다가 7을 대입한 결과는 여기 x에다가 몇을 대입해야 나올까? 10. 오케이, 좋아요. 자, 다들 이해하셨죠? 네, 좋습니다. 내가 여기에 대입한 그 결과보다 언제나 얼마만큼 어떤 것을 대입해야 똑같은 결과가 나올까요? 자, 다시 여기에 대입한 것보다 얼마만큼 어떤 걸 대입해야 똑같은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3만큼 큰 걸 대입해야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즉 무슨 말이냐? y의 값이 같은 녀석이 나오도록 하려면 3만큼 더 큰 x의 값에서 그게 튀어나온다 이거야. 3만큼 더 큰 놈을 대입해야 똑같은 아이가 튀어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순서상의 느낌으로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3만큼 더 큰 x에 대하여 똑같은 y값, 3만큼 더 큰 x에 대해서 똑같은 y값, 3만큼 더 큰 x에 대해서 똑같은 y값,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야. 계속 얘랑 얘를 비교해보면 나타나는 순서상들이 얘 순서상에 비해서 얘 순서상이 x좌표가 언제나 얼마만큼 어떨 수밖에 없는 3만큼 더 큰 것에 같은 y가 대응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연출된다라는 거야. 그걸 기하학적으로 그림으로 나타내보자면 어떤 모습이 나타나겠어요? 아, 같은 y를 가지려면 3만큼 더 큰, 같은 y를 가지려면 3만큼 더 큰, 같은 y를 가지려면 여기는 안 찍었네. x가 5일 때 y가 4라고 했었죠? 그래서 같은 y를 가지려면 3만큼 더 큰 값이 3만큼 더 큰 값이 대입되어야지만 같은 y들이 나타나는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주의. 마이너스 3이 됐지만 실제로 그래프 상으로는 3만큼 더 오른쪽으로 이동한 것처럼 보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사람들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x축 방향으로 평행하게 이동하는 건 조심해, 반대야. 반대. 마이너스가 써져 있을 때는 플러스 3만큼, 만약에 x 플러스 2가 써져 있었다면 어떻게 써요? 이만큼 더 왼쪽에 그게 나타나겠죠. 이만큼 더 작은 x가 대입되어야 y 값이 똑같이 나올 테니까 생각해보세요. x 플러스 2라고 적혀 있었다고 생각해봐. 여기다 0 대입했을 때 결과는 여기에 뭘 대입해야? 마이너스 2. 여기다 1 대입했을 때 결과는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해야 나오겠죠. 그러니까 왼쪽으로 이만큼 평이동 되겠다. x 플러스 2가 되면 왼쪽으로 이만큼 작은 곳으로, x 마이너스 3으로 되면은 3만큼 큰 곳으로. 반대야, 반대. 이게 첫 번째 케이스. 외운 거죠. 거꾸로. 자, 이거는 y축 방향이니까 그냥 그대로, x축 방향이니까 조심, 별표 3개. 자, 반대야, 마이너스지만 사실상 플러스지롱 메롱. 이게 뭐 공부야. 하지마, 이렇게. 자, 이해하는 겁니다. 왜 오른쪽으로 3만큼 이동할 수밖에 없었을까? 빼기 3이 써져 있었기 때문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빼기 3이 되었었더라. 그러니까 빼기 3이 써져 있지만이 아니라 빼기 3이 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3만큼 평이동 시켰던 거야. 자, 그 이유가 뭐였어? 빼기 3이 있었으니까 더 3만큼 어떤 걸? 큰 걸 대입해야만 했었으니까. 이걸 이해해야 돼. 3만큼 더 큰 걸 대입해야 했었으니까. 3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3만큼 더 큰 걸 대입해야 했었으니까 3만큼 평행 이동한 것처럼 비춰졌던 거야. 이해됐어요? 그냥 단순히 거꾸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거꾸로라고 외우지 마세요. 그래서 공부 못하는 사람들은 빼기 3이 되었지만 이라고 연결어를 만들지만, 공부 잘하는 사람은 빼기 3이 되었으니까 라고 연결어를 그렇게 집어넣는다. 그래서 이 인과관계를 만들어내는 사람과 인과관계 따위는 무시하고 단순히 결과만을 외우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다르게 나타난다는 얘기겠죠. 다 이해됐습니까? 네, 좋아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러니까 정리하자면은 이제 x가 p만큼 큰 것이
대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P만큼 X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 자, 일단 정리해서 써놨어요. 자, 그 다음에 얘네 두 개를 합쳐서 썼습니다. 이게 바로 y는 a 바로 x-p의 제곱 플러스 q가 되겠죠. 자, 얘는 뭘까요? y는 ax 제곱이라는 녀석이 있었을 텐데 그거를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 시킨 걸 겁니다. 이 두 개를 같이 합쳐놓은 거니까. 자, 근데 왜 그럴 수밖에 없을지 생각해보자. y는 ax 제곱에 비해서 y는 ax-p의 제곱은 p만큼 더 큰 x가 대입되어야지만 됐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대입해 봤을 때 y는 ax-p의 제곱보다 이 친구는 언제나 얘보다 얘가 y 값은 q만큼 더 크게 나왔었을 겁니다. 그래서 y값 역시도 q만큼 더 큰 곳에 점이 꽁꽁꽁 찍혔을 거예요. 그래서 x좌표도 y좌표도 모두 다 p만큼 q만큼 큰 곳에 같은 이벤트가 펼쳐지는 것처럼 그림이 그려졌겠죠. 그 말을 수학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냥 이 두 개를 섞어서 그냥 얘기를 한 것뿐인 거예요. 두 개가 섞여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자, 메모할 거 있으면 메모해 두십시오. 잠깐 멈췄다가 갈게요. 마지막에 우리가 축과 꼭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왜요? 그래서 잠깐 기다리라고 한 겁니다. 너도 이거 보고 계세요. 자, 메모하고 축과 대칭 축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 게 좋을지 나름대로 생각 먼저 정리하고 계십시오. 자, 다 메모 끝났으면 같이 마지막 컨텐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까 전에 이 친구 대칭축 뭐라고 했었죠? 대칭축 y는 ax제곱 대칭축 어디가 대칭축이었어? y축. 좋아요. 이거를 우리가 축의 방정식의 입장으로서는 어떻게 표현했지? x는 0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친구는 축의 방정식 x는 0이었고요. 그 다음에 꼭지점 0,0이었어요. 그렇죠? 얘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죠. 그렇죠? 그림을 상상해보면 그렇죠. 자, 그러면 너무나 상식적인 질문. 자, 이 친구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하게 이동시켰습니다. 이 그래프를. 자, 상식적인 질문이야. 자, 축의 방정식이 어떻게 됐었을까요? 축의 방정식. 자, 그 U자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 이동시켰어요. 자, 축의 방정식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시 뭐라고요? X는 이러면은 뭐 야비하다. 응? 결국 그 뒤가 중요한데 왜 X는 이라고 하고서 그 말끝을 흐려. 틀리더라도 입 밖으로 꺼내서 틀려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의 부끄러움보다 여러분들 발전이 더 우선적이어야 돼. 그래서 차라리 말하고 틀리세요. 괜찮아. 여러분들이 말한 것 중에 지금 정답도 있고 오답도 있어요. 섞여 있어.
근데 틀렸다고 해서 이렇게 안 할 거야. 괜찮아. 그러니까 알려드릴 테니까 그냥 말하고 틀리세요. 알겠지? 그래서 사실 나는 보통 그 수업할 때 좀 여러분들이 그 뭐 제스처라든지 이런 입모양 반응 이런 것들 좀 봐야 되니까 약간 좀 이렇게 마스크 같은 거 했었을 때 되게 수업이 좀 힘들었어. 근데 뭐 일단 마스크를 벗으라는 게 아니고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더욱더 큰 소리로 말씀해 주셔야 되고 마스크를 안 쓰신 분들은 입 모양이라도 뻐끔뻐끔하면서라도 나한테 보여줘야 돼. 알겠죠? 그래야 내가 여러분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체크를 할 것이고 여러분들도 이제 그렇게 했었을 때 훨씬 더 내가 맞았으면은 자신감이 더 생기고 틀렸으면 그 부끄러움이 그 행동 교정에 어떤 지식 교정에 생각 교정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고 틀리세요. 알겠죠? 차라리 마음속으로 틀린 건 아무 의미가 없다. 자, 축의 방정식 어떻게 되겠습니까? Y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 자, Y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를 먼저 머릿속으로 상상해. Y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했어. 그래프 먼저 떠올려. 자, 축 뭡니까? 하나, 둘, 셋. X는 자, 한 명씩. 너네들이 이렇게 뭉개면 나 한 명씩 말할 수밖에 없어요. 자, X는 8. 자, 너네 이거 그래프 상상은 해봤어? 상상은 해봤어 진짜로? 자, 그래프 어떻게 그려져? 이거 그래프 어떻게 그려집니까? Y축 방향으로 올랐다 내렸다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위아래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지, 그치?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잖아. 진짜 진심으로 너네는 얘네가 축이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진짜로? 정말 진심입니까? 왜 자꾸 남들을 따라해요? 소신껏 얘기 안 하고. 한 사람이 3이라고 얘기했다고 다른 사람들이 모조리 다 3으로 따라하는 적어도 그건 너무 비겁하잖아. 생각을 하세요. 설마 내가 0이라 생각했는데 남들이 다 3이라고 얘기하니까 나도 덩달아 똑같이 3이라고 얘기한 사람은 진짜 비겁한 겁니다. 정말 진짜 한심한 거예요. 난 3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아쉽다. 나 그냥 3이라 얘기할 걸. 아닙니다. 여기 있어서 모든 사람들 중에 그 사람이 제일 한심한 사람인 거예요. 왜? 자기 생각 버리고 남의 생각을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거잖아. 그 사람이 어떻게 잘할 거라고 기대와 희망을 했습니까? 처음에 틀린 사람은 어쩌면 더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소신껏 자기 의견을 말한 거니까. 근데 그 뒤로 다 따라한 사람이라면 물론 뭐 여러분들이 3이라 생각해서 3이라고 얘기했다면 그건 상관없겠지만 한두 명이 두세 명이 3이라 얘기했다고 내 차례가 와서 이거 3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면 그건 진짜 최악으로 한심한 거야. 정말 최악으로 한심한 거야. 만약에 진짜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3이라 생각 안 했는데 그냥 나도 모르게 등 떠밀리듯이 3이라고 얘기했으면 그 비겁한 자신을 반성하십시오. 이건 공부의 진짜 가장 최악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배운 걸 다 집어치우고 남이 말한 것을 맹목적으로 따라간다는 거니까 배운 게 아무 쓸모가 없어지게 되는 순간이잖아. 자, 다시 생각해. 그래프는 그냥 위아래로 오르락 내리락 했을 뿐이야. 너 집중 안 해? 내가 이거 보라고 한 게 장난같이 보이지? 너가 지금 이런 것들 제대로 못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헤매고 있었던 거니까 너 지금 거기 세워놓고 이거 보라고 있었던 거야. 마침 중요한 얘기하고 있으니까. 근데 손톱 파는 게 그렇게 중요하냐? 자, 다시 Y축 방향으로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했을 뿐이야. 그래프 머릿속으로 상상해. 너네가 X는 0이라는 것이 뭘 지칭하는지를 다시 한번 떠올려. X는 0이라는 게 뭐야? X값이 0인 것들을 전부 다 모아놨다는 거지. 0,0, 0,1, 0,2, 0,3, 0,4, 0,5, 0,6, 0,7 이런 것들을 다 모아놨다는 거잖아. X는 0이라는 게 뭘 지칭하는 거야? X는 0이 뭘 지칭해? X는 0이 뭘 말하는 거야? 그래프가 뭘 말하는 거야? X는 0이라는 방정식의 그래프가 Y축을 말하는 거야. 자, 그럼 상상해봐. Y축 방향으로 위로 올리거나 밑으로 내렸을 때 이 축이 달라져 안 달라져? 달라져 안 달라져? 안 달라져. X는 3이라고 말한 사람들은 X는 3, 3,0, 3,1, 3,2, 3,3, 3,4 이쪽으로 축이 이동했다라고 주장한 거야. 즉 Y는 X제곱이라는 것이 이렇게 그려져 있다면 Y는 X제곱 플러스 Q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위로 올라가거나 내려가기만 했다는 건데 너네가 X는 3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은 이게 아니라 축은 바뀌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라고. 진짜 진심으로 내 머릿속으로 축이 이렇게 이동했다라고 생각하고서 그렇게 얘기하신 거라면 오케이, 괜찮아. 마음껏 그렇게 틀려도 돼요. 근데 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의 말을 따라했거나 아니면 이 그림을 머릿속으로 상상하지도 않은 채로 아니면 X는 0, X는 3 이런 것들이 뭔지도 모른 채로 찍고만 있었다. 그거는 진짜 너무나 최악이니까 혹시라도 그러신 분들은 자기 방송 철저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따 백지 테스트 하실 때 꼭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성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죠? 이건 그냥 말로만 들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자기 성찰을 하셔야 돼요. 알겠지? 그래서 틀리는 건 괜찮지만 정말 허무하게 틀려서는 안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내가 이 친구는 Y축 방향으로 오르락 내리락 한 것은 이 축만큼은 절대로 달라지지 않은 채로 그대로 유지가 될 테니까 x는 0이었다는 0,0, 0,1, 0,2, 0,3, 0,4, 0,5, 0, 0,-3들을 이은 이 y축이라는 것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만약에 x는 3으로 축이 이동했다고 한다면 3,0, 3,1, 3,2, 3,-1, 3,-2 같은 이런 점들을 갖고 있는 이런 축으로 이동했다는 건데 그 축은 절대 이 함수들의 대칭축이 될 수 없어 보인다. 당연하죠? 오케이? 네, 좋아요.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친구 y는 ax-p의 제곱. 자, 이 친구는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평행하게 이동했다는 거죠.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평행하게 이동했다는 거죠. 자, y는 ax 제곱에 비해서 축 일단 달라졌을까? 안 달라졌을까? 달라졌다, 안 달라졌다? 자, 달라졌다 손. 안 달라졌다 손. 네, 달라졌습니다. 당연히 왼쪽 오른쪽으로 이동했으니까 축도 바뀌었겠죠.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이동했었을 거야. 얘는 안 따라갔지만 얘는 따라갈 수밖에 없겠죠. x축 방향으로 이만큼 이동했다. x축 방향으로 3만큼 이동했다. 그럼 축도 그대로 따라갈 겁니다. 그대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좋아. 자, 그럼 이 아이는 어떻게 돼요? x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했고 y축 방향으로도 평행 이동했어요. x축 방향으로도 y축 방향으로도 똑같이 평행 이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이동을 했겠죠. 자, 그럼 축 달라졌을까요? 안 달라졌을까요? y는 ax제곱에 비해서 축 달라졌을까요? 안 달라졌을까요?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어요? 달라졌겠죠. 일단 왼쪽 오른쪽으로 이동을 했잖아. 그치? 얼마나 달라졌을까? 이동한 만큼. 그래서 이 친구는 위아래로만 이동했으니까 축은 안 달라졌지만 이 친구는 p만큼 평행 이동했기 때문에 축 역시도 p만큼 평행 이동했었을 거야.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축의 방정식 뭐라고 쓰면 좋을까요? x는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 아래 있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x는 p. 오케이. 그래서 축의 방정식 x는 p가 너무나 상식적이고 당연한 이야기였다. 이해하는 겁니다. 이건 외우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해하는 거야. 자, 그럼 우리가 축은 다 정리를 끝냈습니다. 이 네 개에 대해서. 자, 그럼 꼭지점은 어떤지 보자. 꼭지점은 진짜 쉬워요. 정신만 바짝 차리면 돼. 자, 원래 꼭지점이 몇 콤마 몇이었어? 0,0이었지. 자, 그 녀석이 그 그래프가 위로 q만큼 평행 이동했어요. 그 y축 양의 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했다. 자, 꼭지점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자, 잘 생각해. 그래프를 떠올려. 꼭지점도 똑같이 평행 이동해요, 아니면 그대로 남아있어요? 하나, 둘, 셋. 평행 이동하겠죠. 똑같이 따라 움직이겠죠. q만큼 이동했으면 q만큼 따라 움직이겠죠. 자, 이 친구 꼭지점 좌표 몇 콤마 몇? 0,q. 오케이. 자, 이 친구는 x축 방향으로 p만큼 평행 이동했어요. 자, 그럼 꼭지점 좌표 몇 콤마 몇? p, 0. 오케이, 좋아요. 자, 이 친구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했어요. 그러면 p, q. 오케이, 좋아요. 잘했어요. 이해하는 거야. 이렇게 이해를 하신다면 절대로 이걸 공부하는데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은 외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차함수를 공부를 할 때 자, 한번 가정을 해봐. 너네가 지금처럼 이해를 하지 않고 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부터 여기까지 다 외웠다고 생각해봐. a의 값에 따라서 a의 부호에 따라서 위로 블록 아래로 블록이 나뉘어지고 a의 절대값에 대해서 폭이 좁아지고 넓어지고 y는 ax제곱 더하기 q 같은 경우에는 q만큼 y축 방향으로 평이동하고 y는 a 바로 x-p의 제곱은 조심해 이거 p 이건 거꾸로야 거꾸로. 자, 이건 x축 방향으로 p만큼 평이동하고. 자, 다 외웠다고 생각해봐. 이거 얼마나 헷갈리고 얼마나 방대한 양입니까? 이거 진짜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런 접근은 하지 말자. 모든 걸 다 어떻게 하자? 이해하자. 상식으로 만들면 돼. 상식으로 만들면 너네가 이걸 절대로 외우느라 고생하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우리에게 있어서 상식은 우리가 계속 이걸 기억해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2차 함수 아까 예고했었던 것처럼 2차 시에 걸쳐서 수업을 할 것 같아서 아까 평행이동까지만 아마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었죠. 역시
네, 평면이동까지만 수업을 했는데 여기까지 잘 정리해 두시고 다음 시간에는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이차함수의 후반부를 할 건데 오늘보다 볼륨이 훨씬 더 적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삼각비의 어떤 좀 기초 정도쯤까지는 같이 다루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3학년 2학기 거 전부 다 처음부터 끝까지 뽑아가지고 드릴 거니까 그거 받아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각비 처음 부분 꼭 예습하고 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죠?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좀 더 밀도 있게 3-2과는 나갈 수 있으니까. 알겠지? 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